할머니가 불닭볶음면 50박스를 사재기하신 날, 덴마크 왕세자비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한 장이 전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오후 3시 27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죠. 코펜하겐 뇌레브로 지역의 작은 아파트. 70세 할머니 잉그리드 한센이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양손 가득 든 것은 다름 아닌 빨간색 포장의 삼양 불닭볶음면 박스들이었습니다. 엠마, 빨리 와서 이것 좀 도와줘. 제 이름은 엠마 한센, 18살입니다. 평생 청어 절임과 호밀빵만 드시던 할머니가 한국의 매운 라면을 50박스나 사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죠. 4일 전인 6월 11일 덴마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내린 충격적인 발표 때문이었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 3종, 즉시 판매 금지. 이유는 과도한 캡사이신 함량으로 인한 건강위해 우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지령이 떨어지자마자 덴마크 전역의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이 동났죠. 평소 같으면 일주일은 팔릴 물량이 단 3시간 만에 품절됐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왜? 제가 묻기도 전에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덴마크 왕세자비 메리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죠. 사진 속 왕세자비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불닭볶음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단 한 줄의 캡션은 프리덤 테이스츠 스파이시. 좋아요 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30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댓글은 1분에 1000개씩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왕세자비님이. 저도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덴마크 왕실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죠. 그것도 한국 라면 때문에.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야, 이건 단순한 라면 문제가 아니야. 이건 혁명이야. 그때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코펜하겐 시청 광장에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닭 자유 시위라고 불리는 이 집회, 화면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87세 2차 대전 참전 용사부터 10대 학생까지, 루터교 목사부터 국회의원까지, 심지어 왕실 근위대 제복을 입은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이 바디, 마이 불닭. 덴마크를 다시 바이킹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73세 코펜하겐 대학 명예교수 라스무센의 연설이었죠. 우리는 1000년 동안 순한 음식만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손녀가 권한 불닭을 먹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닫혀 있었는지를. 정부여, 우리의 도전할 권리를 빼앗지 마시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그 독약 같은 걸 왜 먹니? 라고 하시던 분이 불닭을 50박스나 사오시다니. 할머니도 시위에 참여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너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더구나. 이건 우리 모두의 자유에 관한 문제야. 바로 그 순간 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메시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엠마, 지금 스웨덴이 덴마크가 금지한 불닭 전량 수입한대. 노르웨이도 가세했어. 진정한 바이킹은 맵든 뭐든 도전한다래. 노르딕 불달궈 해시태그 봤어? 전 세계 실트 1위야.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 불닭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불닭 한 봉지를 뜯으셨습니다. 엠마야, 할머니도 한번 먹어볼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할머니, 정말요? 1954년생,
평생 전통적인 덴마크 음식만 드시던 할머니의 인생 첫 도전. 그것이 우리 가족, 아니, 덴마크 전체를 뒤바꿀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불닭 한 입이 만든 눈물. 그것은 단순한 매운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으악, 물, 물. 예상대로였죠. 할머니는 불닭 한 젓가락을 입에 넣자마자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우유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계셨습니다. 이게 그 맛이구나. 너희들이 미쳐있는 이유를 알겠어. 그날 밤, 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덴마크가 왜 세계에서 가장 매운맛을 두려워하는 나라인지부터 시작했죠. 할머니, 그거 아세요? 과학적으로 북유럽 사람들의 58%가 캡사이신에 민감한 TRPV1 수용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매운 걸 못 먹는 거구나. 네. 1000년 동안 영하 30도의 겨울을 견디며 살아온 바이킹의 후손들에게는 보존 가능한 음식이 중요했지. 입을 태우는 자극은 필요 없었던 거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내 어린 시절 식탁은 늘 똑같았지. 청어절임, 호밀빵, 삶은 감자. 가장 자극적인 양념이라고는 딜이랑 후추가 전부였어. 그런데 할머니, 2020년대 들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는 틱톡을 켜서 보여드렸습니다. 불닭 챌린지 해시태그 아래 올라온 영상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불닭을 먹으며 비명을 지르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들. 조회수가 5억 뷰. 할머니도 놀라셨죠.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한테 불닭은 글로벌 시민이라는 정체성의 상징이고 부모님 세대의 지루한 전통에 대한 저항이에요.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항. 그래,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지. 다만 우리는 정치적 자유를 위해 싸웠는데 너희는 미각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구나. 바로 그때 집 밖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거리에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행진하고 있었죠. 세이브 아워 불닭. 세이브 아워 불닭.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더니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냄비를 두드리며 응원하기 시작했죠. 3층에서는 할아버지가 덴마크 국기를 흔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단순했습니다. 2024년 5월 독일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10대 청소년 몇 명이 3배 매운 불닭 도전을 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것이죠. 독일 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그 여파가 덴마크까지 미친 겁니다. 하지만 덴마크 정부의 실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K-푸드까지. 한류의 네 번째 물결이 유럽을 강타하던 시점에 불닭을 금지한 것이죠. 할머니, 이거 보세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최신 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삼양식품 주가 하루 만에 30% 급등. 한국 외교부 장관, 긴급 코펜하겐 방문 결정. 이유, 음식 선택은 기본권 성명 발표.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라면 하나가 외교 문제가 되다니.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문화가 곧 힘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힘을 가진 나라고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셨습니다. 엠마야. 네. 내일 시위에 같이 가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할머니 진짜로요? 그래. 70년을 살면서 깨달았어. 변화를 두려워하면 늙는 거고 도전하면 젊은 거야. 나도 아직 늙고 싶지 않아.
그렇게 2024년 6월 16일 역사적인 불닭 자유 시위에 우리 할머니와 저는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코펜하겐 시청 광장에 모인 인파는 무려 10만 명. 2024년 6월 16일 오전 10시.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엠마, 꽉 잡고 있어. 사람이 너무 많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시청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광장은 인산인해였죠.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찰 병력이 대거 배치되어 있었고 물대포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정부는 이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즉시 해산하십시오. 확성기에서 경고방송이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중에는 충격적인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저기 그 사람 아닌가?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덴마크 최고 명문 레스토랑 노마의 수석 셰프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죠. 요리사에게 재료를 금지하는 것은 화가에게 색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그 옆에는 더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덴마크 국민의사당 의장이었죠. 80세가 넘은 그가 직접 시위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바이킹의 후손입니다. 바이킹은 두려움을 모릅니다. 설령 그것이 매운맛일지라도. 순간 광장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 저도 모르게 주먹을 들어 올렸죠.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죠. 한국에서 보낸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덴마크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덴마크 파이팅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K-팝 스타들도 있었죠. 방탄소년단이 직접 응원 영상을 보낸 겁니다. 프리덤 오브 테이스트, 프리덤 오브 초이스, 불닭은 자유다. 10만 명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죠. 최후 통첩입니다. 10분 내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 진압을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불닭을 먹자. 다 같이 불닭을 먹자. 신호탄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일제히 가방에서 불닭볶음면을 꺼냈습니다. 저희도 준비해온 불닭을 꺼냈죠. 할머니가 보온병에 뜨거운 물까지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야. 먹으면서 시위하면 체포할 명분도 없잖아. 광장 곳곳에서 즉석 불닭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죠. 젊은 경찰관 몇 명이 헬멧을 벗더니 시민들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저희도 좀 먹어도 될까요? 한 경찰관이 수줍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사실 불닭 좋아해요. 정부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박수를 치며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물대포 앞에서 경찰과 시민이 함께 불닭을 먹는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졌죠. 언론사 카메라가 이 모든 걸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CNN 브레이킹 뉴스, 덴마크 경찰, 시위대와 함께 금지된 한국 라면 시식, BBC, 북유럽 최대 규모 미각 자유 시위, 평화적 분위기.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강경파 정치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저 빨간 독을 먹는 자들을 보라. 그들은 우리의 전통을 파괴하고 있다. 한 정당 대표가 확성기를 들고 반대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바이킹 문화를 아시아 음식에 팔아넘길 것인가. 순간 광장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충돌 직전의 상황.
그때 할머니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잠깐만요. 70세 할머니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1954년생 잉그리드 한센입니다. 평생 덴마크 전통 음식만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통을 버리려는 게 아닙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할머니가 불닭 한 젓가락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매운맛이 우리를 죽이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바이킹이 그랬듯이. 그리고 할머니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닭을 한 입 드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물이 흘렀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씹어 삼키셨죠. 맵습니다. 정말 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10만 명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음식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오후 2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불닭볶음면 금지령은 철회하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더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시위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모두 징계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식품 수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광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전면전 선포나 다름없었죠. 미쳤어. 한국 식품 전체를 건드리다니. 옆에 있던 대학생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파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속보가 떴죠. 한국 정부, 덴마크 총리 발언에 심각한 우려 표명, 삼성전자, 덴마크 투자 계획 재검토 시사, 현대자동차, 코펜하겐 전기차 공장 설립 보류, 경제적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국민 여론의 분열이었죠. 총리가 옳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이건 자유의 문제다. 광장에서도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여러분, 방금 스웨덴 정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스웨덴은 덴마크가 거부한 모든 한국 식품을 환영한다. 스톡홀름을 북유럽의 K푸드 허브로 만들겠다. 설상가상으로 노르웨이도 가세했습니다. 오슬로 공항에 K푸드 전용 터미널을 만들겠다. 덴마크를 거치지 않고 직수입하겠다. 이건 완전히 북유럽 분열이었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도 막막했습니다. 불닭 하나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고 이웃 나라들과 대립하게 되다니. 바로 그때 더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해산 작전을 시작한 거죠. 모두 뒤로 물러나세요. 최루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죠. 할머니, 이쪽으로.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할머니와 떨어지고 말았죠. 할머니, 할머니. 연기 속에서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죠. 한 경찰관이 쓰러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까 함께 불닭을 먹었던 그 젊은 경찰관이었죠. 괜찮으세요?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명령을 어기고 시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진압부대가 몰려왔죠. 물대포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인데도 차가운 물줄기에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럴 수가. 평화로운 덴마크에서 누군가의 울먹임이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우리가 원한 건 그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자유였는데. 그때였습니다.
스탑, 스탑 이미디어틀리. 영어로 외치는 날카로운 목소리. 연기가 거치자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덴마크 왕세자 프레데릭과 왕세자비 메리였습니다. 그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시위대 쪽으로 걸어왔죠. 이들은 우리 국민입니다. 물러서십시오. 왕세자의 명령에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왕실이 직접 개입한 것이죠. 왕세자비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덴마크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죠.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덴마크는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힘입니다. 포용력입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불닭볶음면이었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이킹 정신 아닐까요?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날 것 그대로 면을 하나 집어먹었습니다. 확실히 맵네요. 왕세자비의 익살스런 표정에 긴장됐던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강경했죠. 총리실에서 즉각 성명이 나왔습니다. 왕실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금지령은 유효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왕실까지 나섰는데도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누군가가 절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포기해야 해. 무력감이 몰려왔습니다. 평화 시위도 왕실 개입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때였습니다. 잠깐. 다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연기 속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죠. 할머니는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 들으세요. 우리가 틀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틀렸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시위로는 안 됩니다. 정부를 설득할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꺼낸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제 손녀가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요즘은 SNS가 최고의 무기라고. 할머니가 뭔가를 검색하더니 보여주셨습니다. 덴마크 불닭 금지령에 전 세계가 분노한다. 보이콧 덴마크 해시태그 1000만 돌파. 레고 불매운동 시작. 주가 5% 하락. 이미 전 세계가 덴마크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정부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누군가 비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경제학 교수로 40년을 일했어요.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로 경제 제재예요. 그때 왕세자비가 다가왔습니다. 한센 교수님. 코펜하겐 대학의 그 한센 교수님이세요? 네, 은퇴한 지 5년 됐습니다만. 왕세자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 논문 읽었어요. 문화경제학과 소프트파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덴마크는 그 소프트파워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한국 문화축제를 열어요. 여기 시청 광장에서. 매일매일.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K-팝 댄스 플래시몹. 한국 영화 상영회. 김치 담그기 체험. 할머니가 하나하나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직접 한국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요? 네. 저랑 제 손녀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생중계할 거예요.
진짜 한국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왕세자비가 즉시 동참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공식 방문으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저희 라이언에어는 코펜하겐 서울 직항 특별기를 띄우겠습니다. 군중 속에서 라이언에어 덴마크 지사장이 외쳤습니다. SAS도 동참합니다. 50% 할인. 스칸디나비아 항공도 가세했죠. 저희 칼스버그는 한국 소주와 콜라보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덴마크 최대 맥주 회사도 나섰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분노가 열정으로. 우리가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 와서 정부에 증명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할머니의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순간은 그 다음이었죠. 잠깐만요. 누군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총리실 수석 보좌관이었죠. 총리님이 직접 오고 계십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5분 후 검은 리무진이 도착했고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가 내렸습니다. 총리는 천천히 시위대 앞으로 걸어왔죠.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 저도 한번 먹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총리가 왕세자비에게서 불닭볶음면을 받아들었습니다. 10만 명이 숨죽여 지켜봤죠. 과연 총리가 그 매운맛을 견딜 수 있을까? 그 순간이 덴마크의 운명을 결정할 것 같았습니다. 총리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자, 갑니다. 총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습니다. 물을 찾는 손짓. 왕세자비가 재빨리 우유를 건넸죠. 그런데 총리가 우유를 마시다 말고 또 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상해요. 매운데 계속 먹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알겠습니다. 총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단순히 매운맛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죠. 제가 국민의 선택을 막을 권리는 없었습니다. 불닭볶음면 금지령. 철회하겠습니다. 10만 명의 함성이 코펜하겐을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인천국제공항. 할머니, 드디어 도착했어요. 한 달 만에 덴마크 서울 직항편이 주 3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에만 300명의 덴마크인이 있었죠. 불닭혁명 이후 첫 한국 방문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놀라운 환영을 받았어요. 덴마크 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직접 나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습니다. 삼양식품, 덴마크 방문단 전원에게 바이킹 에디션 불닭 선물. 특별 제작된 순한맛 버전이었죠. 포장지에는 바이킹 문양과 함께 프리덤 테이스트 스파이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죠. 할머니, 이게 진짜 불닭볶음면이에요. 한국에서 먹는 정통 맛. 그런데 옆 테이블을 보고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불닭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더 매운 거 없어? 그 아이가 묻자 엄마가 웃으며 답했죠. 너무 매운 건 안 돼. 2배 매운맛까지만. 할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습니다. 5살이 2배 매운맛을.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드셔요. 옆 테이블에 8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불닭에 청양고추를 추가로 넣고 있었죠. 이 정도는 돼야 시원하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매운맛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일상이고 문화라는 것을. 광장시장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떡볶이예요? 불닭보다 더 매운데? 아니에요. 이건 순한 맛이에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장시장에서 할머니는 김치 담그기를 배우셨죠. 고춧가루를 이렇게 많이 넣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덴마크 분들은 처음엔 힘드시겠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중독돼요.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사흘째부터 할머니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드시게 되셨거든요. 전주에서는 비빔밥의 철학을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매운 고추장이 모든 재료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대립이 아닌 조화. 그게 한국 음식의 정신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경주에서였습니다. 덴마크에도 천년 역사가 있지만 한국의 천년은 다르네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극복한 역사. 할머니가 불국사를 보며 말씀하셨죠.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마지막 날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것 좀 보세요. 명동거리에 대형 전광판에 뜬 것은 덴마크 총리, 불닭 3배 매운맛 도전 성공.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동안 총리가 공개적으로 3배 매운맛에 도전했고 완식했다는 뉴스였죠. 저도 이제 진정한 바이킹입니다. 총리의 자랑스러운 선언에 덴마크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바꿨구나. 불닭 하나로 시작된 혁명이 진짜 혁명이 됐어.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서 김치 클래스를 여셨어요. 잉그리드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준대.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한 달 후엔 거실이 꽉 찰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맛을 내는 거예요. 한국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70대, 80대 덴마크 할머니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웃집 할아버지 올레 씨의 변화였습니다. 나도 한국 가고 싶어. 진짜 김치가 어떤 맛인지 알고 싶단 말이야. 평생 코펜하겐을 떠나본 적 없던 82세 할아버지가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죠.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펜하겐 대학에는 한국어 수강 신청자가 몰려 추가 강좌를 개설했고 도서관에서는 한국 요리책이 늘 대출 중이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김밥 만들기 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한국 문화 수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죠. 할머니, 같이 한국 드라마 보실래요? 그래, 오늘은 뭘 볼까? 매일 저녁 할머니와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불닭볶음면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도 중간 맛은 거뜬히 드실 수 있게 되셨죠.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구나. 매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마음도 나누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크리스마스. 우리 가족 식탁에는 전통 덴마크 요리와 함께 김치, 불고기, 잡채가 올랐습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크리스마스지. 사촌 동생이 환호했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가 한국어로 건배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건배. 아니, 건배가 아니라 위하여. 발음은 서툴렀지만 모두가 박수를 쳤죠. 위하여. 2025년 3월 15일. 가장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앤드 엠마, 미슐랭 가이드 등재. 할머니와 제가 한국 여행 후 열었던 작은 레스토랑이 인정받은 거죠. 평가는 이랬습니다.
전통과 혁신, 동서양의 완벽한 조화. 음식을 통해 문화의 벽을 허문 혁명적 레스토랑. 개업 6개월 만에 쾌거였죠. 더 놀라운 건 메뉴였습니다. 화해의 불닭은 덴마크 크림 소스를 곁들인 순한 불닭. 바이킹 김치는 양배추와 청어를 활용한 퓨전 김치. 한센 할머니의 된장 스메레브레는 된장과 호밀빵의 만남. 하루 평균 대기시간 2시간. 예약은 3개월 뒤까지 만석. 그리고 2025년 6월 11일. 불닭 금지령 1주년을 맞아 덴마크 정부가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오히려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총리가 직접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했죠. 한센 교수님, 엠마 양. 덴마크가 당신들께 빚을 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제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5년 7월 현재 덴마크는 유럽의 K컬처 허브가 되었습니다. 북유럽 최초 K-팝 전문 공연장이 코펜하겐에 건설 중이고 한국어는 덴마크 고등학교 정규 외국어 과목이 되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이제 덴마크 헌법 기념일에는 전통 음식과 함께 김치가 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71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죠. 엠마야, 맛있다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 맞니? 매운맛이 가르쳐준 교훈은 단순합니다. 도전하는 용기가 편견을 녹이고 열린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작은 라면 하나가 만든 기적.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불굴의 의지. 한을 흥으로 바꾸는 놀라운 회복력. 우리라는 말로 세계를 품는 포용력. 그 모든 것이 불닭 한 봉지에 담겨 있었죠. 덴마크 한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할머니는 요즘도 매일 아침 김치를 담그시며 말씀하세요. 한국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건 매운맛이 아니야. 도전하는 삶의 맛이지. 그래서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처음으로 불닭에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전이 또 다른 혁명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죠. 덴마크의 불닭 혁명이 그랬던 것처럼요. 한국이여, 당신들의 문화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작은 빨간 봉지가 천년의 편견을 녹이고 닫힌 마음을 열고 세대를 연결했습니다. K푸드는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 소통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할머니 앤드 엠마는 한국과 덴마크, 동양과 서양을 잇는 맛있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하시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한국 문화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닭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매운맛에 도전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